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먹는다. 아먹TV입니다. 잠든 위장이 깨어나는 시간. 아침에 먹는 첫 한 입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공복에 잘못된 음식 선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하루 컨디션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과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하룻밤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몸은 단순히 배고픈 상태를 넘어 매우 특이하고 민감한 생리적 조건에 놓여 있는데요. 먼저 아침에 우리 몸의 상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위산 농도가 높아져 있는데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오랜 시간 비워진 채로 위산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위산의 상대 농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위산은 단백질 소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위에 음식물이 없으면 이 강한 산성 환경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속쓰림, 위염 증상,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위궤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혈당 조절 시스템이 민감한 상태가 되는데요. 밤 동안 음식 섭취가 없었기 때문에 혈당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이후 급격한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로감이나 불안정한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장 점막이 예민한 상태가 되는데요. 아침의 장은 야간 동안 소화기관이 휴식한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장 점막은 비교적 민감한 상태이며 자극적인 음식이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면 폭통, 설사,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유제품이나 산성과일, 매운 음식 등은 장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부신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인데요. 아침 기상 직후는 코티솔 어이커닝 리스판스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어 몸을 각성시키고 활동을 준비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인데요. 이 시점에 카페인이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섭취하면 부신에 과부하를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신 피로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몸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 장기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음식을 가려 드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드시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더욱 활성화되는데요. 아침에는 위장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위산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더욱 자극하여 부신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아침은 이미 코르티솔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대로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장기적으로는 부신 피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귤류 과일은 산성도가 높아 공복 상태의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이 산성이 위산과 만나면서 속쓰림, 복부팽만,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산 과다가 지속되면 만성 위염이나 식도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심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한 위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섭취하면 칼륨 흡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피로감이나 불규칙한 심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유당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유당 불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복통, 설사, 복부팽만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인 중 상당수가 유당분해 능력이 낮기 때문에 공복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추장, 김치, 마늘 등 매운 자극이 강한 음식은 공복 상태에 예민한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위염, 속쓰림,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추가로 촉진시켜 위장 내 산성 환경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이 있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다시 빠르게 하락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불안정한 기분 등을 유발하고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면서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드시길 추천드리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는 것은 아침 공복에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레몬은 체내를 알칼리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분과 함께 비타민C를 공급하여 간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또한 가벼운 산미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력을 높이고 아침 장운동을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장 질환이 심한 분이라면 레몬의 산성이 불편할 수 있으니 물에 충분히 희석해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연꿀은 포도당과 과당,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있어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자극을 줄여주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특히 밤새 떨어진 혈당을 완만하게 회복시켜 피로감이나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마시고 한 2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고단백, 고영양 식품으로 공복에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특히 흰자에는 순수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B군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콜린 등 대사를 돕는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공복에 삶은 계란을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막아주고 하루 대사율을 올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기름으로 공복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하여 자극을 완화하고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아침에 장이 느리게 작동할 때 들기름 한 스푼이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어 장 건강관리용 루틴으로도 자주 권장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고 위장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데요. 다만 기름은 공복에 바로 삼키기보다는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음식에 곁들여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매우 민감한 시간입니다. 위가 비어 있다는 건 그만큼 자극에도 취약한 상태라는 의미이므로 속이 편안한 음식이 아니라 속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음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침 공복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먹TV는 여러분의 건강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건강한 먹거리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좋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픈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